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if문, 조건문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f문에 대해서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그냥 if 단순히 하나였죠. 만약에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else를 배웠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건이라면 무언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if와 else였죠. 자, 오늘은 조건이 3가지 이상의 경우가 3가지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이 int num을 주고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11을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num이 이렇게 해볼까요? 5보다 크다면 제가 1을 출력할 거고요. 자, 어떤 조건을 줄 거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else if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else if.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냐면 if는 만약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else if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else가 그 밖에는 이런 말이고 if는 또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조건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을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num이 예를 들어서 7보다 크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num이 만약에 5보다 큰 경우에는 얘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num이 7보다 크다면 그때는 이 else if 안에 있는 구문의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똑같이 출력으로 2를 출력할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일 수 있는 게 else를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제가 세 번째로 3을 한번 출력하도록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라면 무언가를 하고, 이 조건이 위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고 이 조건이 맞으면 얘를 하고, 이것도 안 맞고 밑에 있는 것도 안 맞아, 그러면 else 있는 거 실행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 특이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분명히 num은 지금 11이죠. num은 11이면 if문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을 쭉 하면서 넘어올 건데, 먼저 num이 11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이 조건 안에 있는 1을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를 보면 조건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um이 7보다 크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num이 현재 1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2는 출력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설명드리기 전에 밑에다가 if문을 한 번 더 넣어 볼 건데, 위에 있는 if문과 else if문, 얘만 제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넣을 겁니다. 그대로 붙여 놓고, 다만 여기서 제가 뭐만 바꿀 거냐면 여기 있는 else만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라인은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위에 있는 거랑은 여러분들 차이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한 줄 개행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위에 있는 1, 얘는 일단은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1은 위에 있는 거 실행된 거고, 실제로 한 줄 개행하고 실행된 이 if문 2개가 해석된 구문이 1,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num이 11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밑에 있는 if문도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죠. 자, 지금처럼 if문을 각각 만들어 놓으면 이 조건문 두 개는 다른 조건으로 보고 둘 다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f를 이렇게 별개로 쓰는 게 아니라 if와 else if 이렇게 한 쌍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else if의 해석이 그렇지 않고 만약에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있는 조건이 참으로 한번 걸러지면 밑에 있는 조건은 아예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if와 else if 그리고 else가 있잖아요. 조건이 차례대로 들어오다가 한 번만 만족해버리면 다른 거는 실행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이 조건 중에서는 하나만 실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위에 있는 이 두 번째 else if의 조건은 만족을 하지만 먼저 선행되는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조건은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린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을 둘 다 내가 거르고 싶다, 이 조건을 둘 다 타개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밑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건문, if문을 따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else if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 else if는 반드시 if와 else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여기죠? 여기에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else if 구문은 또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뭐 num이 이번에는 뭐 3이랑 같으면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뭐 4를 출력하겠다. 자, 이렇게 else if는 원하는 만큼 여러 번 넣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자, 만약에 if와 else if만 넣고 else는 만약에 내가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우면 오류가 나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else 구문이 필요가 없다면 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if문은 if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if와 else만 쓸 수도 있고 혹은 if와 else if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if, else if, else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if문의 문법이 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다고 이제 얘네들을 문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던가 코딩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if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좀 내용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